아, 진짜 이 여드름 지긋지긋하죠? 도대체 왜 자꾸 나는 걸까요? 오늘은요, 그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현미경을 딱 들고 우리 피부 속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거죠. 아침에 거울 딱 봤는데 뾰루지 하나가 떡하니 나 있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 작은 것 안에서 대체 무슨 난리가 난 거지? 오늘 그 비밀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 바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공, 딱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여드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맨날 여드름 하는데 이 녀석의 정확한 정체가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니, 여드름을 그냥 기름기 많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요, 모낭과 피지선에 생기는 이름도 좀 무서운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질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염증은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4가지 핵심 요소가 딱 맞아떨어질 때만 생겨요. 그럼 지금부터 여드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 편의 4막짜리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4가지 조건이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 피부 위에서 이 비극적인 드라마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드름은 딱 이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1단계, 피지가 주체 못할 정도로 막 넘쳐나요. 2단계, 그 피지가 나갈 출구가 꽉 막혀버려요. 3단계, 그 안에서 세균들이 야호 하면서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출동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피지의 과다 분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춘기,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특정 음식 같은 것들이 우리 피지선을 막 자극해서 기름을 필요 이상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모공이 막힐 차례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모낭 과각질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모공 입구에서 꽉 엉겨붙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머리카락으로 꽉 막히는 것처럼 단단한 마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선 드디어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드름균이죠. C. 아크네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균은요, 원래 우리 피부에 그냥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피지는 가득 찼지, 입구는 막혔지, 산소는 부족하지, 이런 환경에 딱 갖춰지면 갑자기 미친 듯이 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는 최고의 뷔페가 차려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4단계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염증이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세균 파티를 발견하고 비상사태, 침입자 발생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붓고 붉어지고 아픈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여드름의 모습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작은 모공 속에서 시작된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드름의 가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종류를 가벼운 것부터 심한 순서로 한번 쫙 훑어볼게요. 모든 여드름의 시작점은 면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아직 염증은 없고요. 그냥 피지랑 각질이 모공 안에 뭉쳐있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 면포 안에서 염증 반응이 딱 시작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빨간 여드름, 구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투가 더 격렬해져서 하얀 고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농포 단계로 넘어간 거고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이 염증이 모낭벽을 아예 무너뜨리고 피부 깊숙한 곳까지 번지게 되면요, 만지면 아프고 단단한 결절애나 망종이 됩니다. 이건 정말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공 안에서 이런 드라마가 벌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걸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들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들 말이죠.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스트레스나 잠 못 자는 것처럼 우리 몸 내부의 문제도 있고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마찰 같은 외부적인 자극도 크죠. 심지어 찜질방의 뜨거운 열기나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까지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이 모공 속 드라마를 아주 막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제일 겁니다. 바로 음식, 먹는 거랑 여드름이랑 진짜 관련이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주범이 있어요. 바로 고당부화 식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설탕 듬뿍 들어간 음료수나 빵, 흰쌀밥처럼 우리 몸의 혈당을 아주 빠르게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도넛 같은 걸 먹어서 혈당이 확 치솟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조절하려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줄여서 IGF-1이라는 호르몬을 막 뿜어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IGF-1이라는 녀석이 우리 피지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피지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크게 두 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쪽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빌런 팀이죠. 라면, 단 음식, 유제품, 튀김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반대쪽에는 채소나 등푸른 생선, 녹차처럼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우리 편인 히어로 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도넛이나 라면, 콜라 같은 고당부화 음식들은 당연하고요. 의외로 우유, 특히 저지방이나 탈지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관련이 깊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는 유청 단백질 보충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아니, 그럼 이 맛있는 걸 다 끊고 살아야 되나 싶으시죠?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나한테 유독 안 맞는 것 같은 음식이 있다면 그걸 먹는 양과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모공 속에서 시작되는 드라마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여드름의 A부터 Z까지 그 여정을 함께 쭉 따라와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피부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피부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좀 신경 써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게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